기분 좋은 수요일의 예감,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들었소. 저는 진행의 박현정입니다. 파도처럼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르쳐주는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시장은 늘 예측 불가능해 보이지만 시장의 흐름과 자금의 심리는 모두 캔들이라는 이름 속에서 정확한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실전 차트 매매법을 가르쳐주실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 상방 시나리오 시장의 흐름을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시나리오가 오늘 또 시장의 흐름과 정확하게 또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저도 좀 신기해요. 네, 맞습니다. 미국과 또 이란이 전쟁 휴전에 또 2주간 휴전에 합의를 하면서 오늘 또 환율과 유가가 좀 진정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네, 앞으로의 시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뭐 시장의 흐름은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오늘 같은 시장도 이란과 미국의 이제 잠정적인 어떤 휴전 상태에서 또 훈풍이 불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시황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 사실 우리 이 주가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이유가 사실 기본적인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 그 대외적인 어떤 정책의 문제 그런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 시장의 흐름 자체는 다시 뻗어나갈 수 있고 더욱더 견고하게 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흐름의 기준에서 오늘 시장의 모습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시면 오늘은 상당히 높은 그런 상단의 어떤 코스피 지수도 뻗어나가는 5,800포인트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저께만 하더라도 5,500포인트 탈환을 목적으로 우리가 한번 시장을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하루 사이에 시장이 완전히 반전을 하고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잠시 소폭 조정이 있었지만 그거는 1분기 영업실적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선반영된 주가에 대한 살짝 소폭의 조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또 2분기 실적의 또 예상치를 또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는 또 어마어마한 또 실적의 주가 범위가 설정이 되지 않겠냐. 뭐 벌써부터 오늘 21만 원을 넘기고 나서부터 벌써 그냥 30만 원 목표 주가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뭐 이미 그 전부터 뭐 30만 원, 32만 원 이런 목표 주가는 있었지만은 그냥 바로바로 지금 뭐 시장에서도 목표 주가에 대한 어떤 상향이 연달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큰 틀의 흐름을 좀 읽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각의 종목군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대응을 했고 어떤 수익을 얼마 만에 냈느냐도 중요하죠. 그렇죠? 얼마 만에. 그게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가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종목군들의 흐름을 우리가 잡기 전에 시장의 흐름을 잃지 못한다면은 그냥 반토막짜리 매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주간의 극적 휴전이 이제 합의가 되면서 시장이 이제 활짝 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휴전 이후에 아니면 종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 시장은 또 반짝반짝 또 아주 그냥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단 유가 지금 뭐 90달러 초반까지 94달러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110달러에서 우리가 임계점, 심리적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 100달러도 훨씬 더 우리가 하회하는 90달러 초반까지 유가가 내려오면서 오늘 그냥 삼성전자 21만 전자와 그다음에 100만 닉스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가뿐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도 저가입니다. 저가입니다. 우리 검색기에도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1+1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팔지 마시고 한번 버텨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막 던지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더 갖고 가셔도 돼요. 앞으로 이 영업이익과 반영될 이 주가를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꽉꽉 더 지금 꽉꽉 눌러 담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1만 전자 100만 닉스 탄생 이후에 환율도 어때요? 환율도 지금 1,476원 완전히 급락돼 버렸죠. 그러면서 환율이 확 떨어지니까는 모두 떨어집니까? 기업 할인율도 갑자기 확 떨어져요. 도대체 기업 할인율이 뭐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고생 좀 시키려고 좀 어려운 공부 준비했습니다. 네, 이 기업 할인율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은요, 뭐 사실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환율과 관계만 좀 아시면은 왜 주가가 실적이 좋은데 왜 안 오르지? 아니 주가가 막 지금 팔팔 날아다녀야 되는데 도대체 왜 얘가 멈춰져 있는 거야? 그 이유를 조금 아실 수 있어요. 조금. 예, 그거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이 시장이 상방 시나리오로 뻗어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 첫 번째, 반도체 이 호실적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어떤 정말 사상 최대치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발표된 SK 하이닉스까지 이게 확산이 된다면 이 시장은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폭발력을 또 뽑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또 하나, 환율이 안정이 되고 유가가 진정이 되면 외국인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시장의 구조고, 그러면서 대형 수출주의 랠리가 강화가 될 것입니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사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 시장에 접목이 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몰아치고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주가 시장을 거의 뭐 코스피 시장을 6% 이상대 7% 가까운 그런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코스피 지수를 한 방에 그냥 거의 50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시장이 나왔어요. 연출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죠? 뭐 계좌에 뭐 잔고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만의 기준과 전략, 그리고 이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는 나만의 시각, 기본적인 이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같이 준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환율 추이 한번 보세요. 1,476원. 자, 1,530원이 이 자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환율 자체가. 제가 예전에 이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도 지금 돌파 매매의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환율이 그냥 뚝 그냥 저항받고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네 했더니 팍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흐름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예, 여기서 더 떨어지면 더 좋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유가와 환율이 지금 최고공 상단에 있다가 갑자기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진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에 또 재반등을 사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2주간의 어떤 휴전 기간 동안에 또 어떤 변수들이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전쟁,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런 좀 어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는 그럼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미국에서 무역법 301조가 게시가 되면서 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 국제 통상에 관한 그런 또 장벽이 또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또 연결이 될까?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호주 니네 안 도와줬어, 일본 안 도와줬어, 한국 안 도와줬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앞으로 관세에 또 어떤 영향이 미칠까? 그러면은 그 관세 때문에 우리 또 기업이 받는 여러 가지의 또 어려움도 아니면은 변수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나갈 부분이고요. 자, 유가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은요, 110달러를 넘어가는 이 기준에서 지금 우리가 유가에는 100달러 자체를 우리가 이제 임계점, 한계 임계점이라고 보죠. 그래서 100달러를 돌파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물가 상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물류비라든지 이런 어떤 비용에 대한 우리가 척도를 그 지금까지 계산했던 척도가 되었는데, 사실 그 임계점 더 하회하는 지금 뭐 브렌트유 기준으로 94달러,
아주 정말 하루 만에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말 이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지금 이상의 실적을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면 7천, 8천, 뭐 9천만 포인트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갖고 가셔야 되냐면은 이 좋은 장 속에서 팔딱팔딱 뛰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딱 잡았을 때 맛있게 요리해 드실 수 있는 그 레시피만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싱싱한 고기들이 물반 고기반인데 그걸 다 잡아도 종목을 잡아도 내가 그거를 제대로 요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흐름들이 그 방향의 어떤 끈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자, 기업 할인율이라는 것 자체 어저께는 제가 야간 교육 방송에서 아주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치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왜 조정을 받는 거예요? 막 이런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어저께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막 이렇게 수학 공식까지 써드리면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해드렸는데 또 그래도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도 잠깐만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기업의 어떤 주가의 가치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주가의 어떤 가치라고 놓고 봤을 때 사실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인데 자, 요 아래에 있는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이게 이제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기업의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업의 할인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시는데 어떤 A라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아니 빵을 사는데 아니면 뭐 옷을 사는데 할인을 많이 해준대요. 그러면 그 원래 가격보다 할인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금액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환율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당 국가의 기업의 할인율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율이 내려가 버리면은 할인율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본연의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할인율이 낮다라는 거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할인율이 우리가 수학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분모에 있었어요. 분모에. 그러면은 할인율이 커지고 요 현금 흐름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금 흐름이 변하지 않는 수치라고 한다면 할인율이 오를수록 주가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할인율이 오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이 주가의 가치는 똑같은 영업이익의 흐름이라 하더라도 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땠어요? 오늘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이 할인율도 뚝 떨어지니까 여기에 있는 이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주가의 가치는 빵 튀고 올라가는 거죠. 이런 수식적인 어떤 경제학 논리에서의 기본적인 분석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삼성전자가 뭐 SK하이닉스가 정말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냈는데 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을까? 왜 조정을 받았을까? 그런 기준에서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아하, 이런 좀 환율에 어떤 대외적인 변수가 있었겠구나. 이런 걸 살펴보시면서 그렇다면 이런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환율의 흐름이 낮아지고 유가의 흐름이 낮아지고 이런 어떤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눈을 갖고 그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들어가도 되는 날이구나. 오늘은 내가 잡아도 되는 날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오늘 저희 종목 검색기에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 띵동띵동 하면서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외국인의 흐름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좀 200만 주 이상의 그런 어떤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어때요? 오늘은 어제 나간 물량들이 거의 다 들어왔죠.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일 순매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쌍끌이 매수가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벌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지금부터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까지 220조, 40조, 80조 이러면서 지금 300조까지 지금 전망 이익치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1분기에서 나온 게 57조. 자, 그러면 앞으로 300조 기준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약 한 24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돼요. 3분기 남았어요. 그럼 한 분기당 뭐 7, 8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3조를 만들었던 작년 한 해의 영업이익. 그런데 올해 1분기에 57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3분기, 4분기가 넘어갈수록 이 시장에 대한 그 기대치는 더 커질 텐데 주가가 가만히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더군다나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안정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의 펀더멘탈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계속 탄력적으로 받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SK하이닉스의 어떤 흐름도 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오늘 기관 외국인의 또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100만 닉스를 딱 넘어가 버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흐름만 보시더라도 내가 어떤 종목군 아니면은 내가 어떤 기준에서 이제는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자, 이거는 전반적인 시황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종목 주세요. 이거예요. 종목 주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종목을 드리면은 거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분석을 잘 해서 이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종목을 드려도 매매를 못 하세요. 왜냐면은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 그런 종목 매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잘된 레시피, 아주 맛있게 만드는 좋은 수익을 내는 레시피를 어디서 제가 더 강의를 한다고요? 예, 21시에 진행하는 야간 교육방송에서도 제가 아주 디테일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아주 그냥 몸살에다가 뭐 목감기, 코감기에다 아주 난리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끊임없는 학구열, 뭔가 배우겠다는 그 집념, 그럼에도 거기에 제가 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열정,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그것이 또 그 다음날 수익으로 연결되고 모두 해피하게 웃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간 교육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주어지는지 제가 이 이후에 다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간 교육방송에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 들어보았습니다. 이 시황을 매일같이 정확하게 또 분석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실전 차트 매매법이 녹아있는 검색기가 오늘 포착해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네, 오늘은 대우건설과 GS건설 이렇게 상한가 두 개나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주목해주셔야 될 종목은 바로 대한광통신이겠죠. 대한광통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한영석 대표님께서 저희 생방송에서도 교육을 해드렸고 사실 21시 야간에 진행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이 차트 해석법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같이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어제만 해도 또 대한광통신 교육을 해드렸는데 오늘만 해도 다시 한번 20%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 추가적인 강세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한광통신 한영석 대표님께서 4거래일 만에 51%라는 또 이러한 큰 누적 상승을 쌓아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하다. 그리고 과연 지금 편입을 해도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빠르게 입장하셔서 한영석 대표님의 야간 21시에 진행하는 방송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광통신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 한영석 대표님께서 잡아주셨는데요. 삼성 E&A도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 E&A 저희가 6거래일 만에 54%라는 큰 상승률 쌓아드린
말씀드리고 있는데 검색기에서는 오늘 또 포착이 돼서 삼성 E&A를 통해서 11% 강세를 가져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종목들 계속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대표님, 네, 저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야간 무료 교육 방송에서 네. 계속 잡아주시고 있는 종목들이 네.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게 별명이 쪽집게라고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별명이 대포입니다. 대포. 네. 불기둥을 쏜다고. 아, 불기둥을 예. 쏴서 대표시군요. 근데 계속 이렇게 종목들을 잡아내주시고 같이 네. 이제 야간 교육 방송에서 차트 분석을 정확하게 또 네네. 해주신단 말이죠. 네네. 어떻게 또 이렇게 잡아낼 수 있었던 건지 또 오늘도 아마 히든 종목을 공개를 또 무료 방송에서 교육 방송에서 네네. 진행을 해주실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공부를 이제 주린이 같은 이런 저 같은 사람들도 네. 처음 이렇게 교육을 해도 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뭐 박현정 아나운서도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네.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주식 매매를 할 때 종목을 많이 처음에는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목을 들였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어요? 저도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 종목이 뭐 올라갈 거라는 것은 알겠지만 네. 뭐 내가 지금 편입을 해도 되는지 이런 네. 부분이 좀 과감하게 편입할 수 있는 그 용기가 가장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막 종목이 막 올라가요. 네. 그러면 불안해요, 즐거워요? 저는 언제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좀 네. 불안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금방 또 떨어질까 봐 음.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거의 똑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으실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저희가 종목 매매를 하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그런 소중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을 여러분들이 증식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투자라는 이런 어떤 시장에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참 근데 덩치가 너무 안 맞아요.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 그다음에 자산, 그 지식의 수준 이런 것들이 너무 덩치가 안 맞습니다. 마치 초등학생하고 국가대표 그 축구 선수가 한 운동장에서 같이 시합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느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아주 몇몇 요소적인 어떤 기본적인 방법과 매매 기법이 있고 또 많이 알면 알수록 좀 더 안전하게 단단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미 이 기회는 똑같이 주어졌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그렇고 그동안 오셨던 분들에게도 그렇고 그런데 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도 이 방송을 보시고 그냥 밖에서 머뭇머뭇거리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방송을 보시자마자 빨리 참여하셔서 같이 또 공부를 하면서 같이 또 수익을 내서 지금 막 한참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 그러면은 어떤 수익을 도대체 얼마나 냈길래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그 과정을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한광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률을 자랑하는 것도 뭐 자랑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수익률이 얼마 만에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이 수익률이 불과 4거래일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4거래일 만에. 네, 예,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거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4월 2일 방송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4월 2일부터 대한광통신 종목 검색기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야간 교육 방송에서도 어떻게 진행을 해드릴 테니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 교육 받으시고 다음 날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시 대응을 해보시고 계속 그거를 연속적으로 매일매일 야간 교육 방송에서 계속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4일 동안. 예. 그러면은 이 4거래일 동안에 51%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이 많이 있느냐? 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특히 대한광통신은 저희가 만족하는 기준의 종목 검색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을 잡은 거죠.
그렇죠? 뭐 그 이상 수익을 내는 종목군들도 있죠. 하지만 그냥 소형주들 그냥 바람만 훅 불면 쭉 찍고 상한가 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라 최소한 기업 실적이 아니 기업 그 자산 총계가 그래도 1조는 넘어가는 그래야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량한 기업에서 이런 상승률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광통신을 우리가 잡았을 때 포지션이 여기였었어요. 예, 1,500원. 뭐 저희 공부 같이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10,000원에 저희가 편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딱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는 이미 빵 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이 위에 상단의 고점을 우리가 빠르게 설정을 하고 걔를 돌파하는지 아니면은 돌파하지 않고 주가가 다시 밀리면은 얘가 어떤 구간에서 다시 재반등을 할 것인지 그 흐름을 목격을 하라. 그러면서 그 기준까지 잡아드리죠. 자, 근데 저희는 이미 이 앞에서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 수급과 이 돌파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예. 왜 저거를 저기서 망설이지? 망설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앞에 분명 상한가를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기준에서 놓고 보면 아니 저기 7,000원대 있던 게 지금 거의 뭐 10,000원대까지 갔는데 저거를 그냥 바로 잡아버린다고? 아니 저희는요 주가를 보고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예. 이 주가가 움직이는 힘의 크기 그 다음에 전체 시장에서 얘가 지금 어느 정도 강하게 에너지를 뿜고 있는지 그걸 보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잡아야죠. 그러면은 제가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여러분들이 못 하신다. 그 자체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매매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한마디만 하면은요. 매매에 대한 기준 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주식 매매를 그냥 사고 팔고만 하시는 거는요. 여러분들 계좌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일구신 그 자산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나의 어떤 매매 전략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막 사고 팔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뭐랄까요. 투자라는 탈을 쓴 도박과 같은 그런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투자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전략이 있습니다.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투자라고 했을 때는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 안을 꼼꼼히 지켜보시면서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 없이 내가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이제 정상적인 투자자의 모습으로 바꾸셔야 될 그럴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런 교육이 어디서 하냐고요? 수익날개 한영석이 매일 밤 21시에 이 방송 끝나고 그냥 후루룩 달려가서 제가 또 1시간, 2시간 이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아주 꼼꼼하게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깊게 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장중에도 제가 이런 교육을 다 잡아드려요. 장중에도 교육을 잡아드리는데 이 장중에서는 뭐 유튜브 영상, 뭐 종목 그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각각 어떤 범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까지도 다 잡아드리죠. 예. 여기서는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못해요. 지금 저희가 방송 시간이 이제 한 20분도 채 안 남았어요. 예. 50분 방송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에서 저것만 보시면 돼요. 수익날개 한영석이가 갖고 있는 저 수익은 그냥 어디 가서 그냥 툭 던져놨더니 그냥 한참 뒤에 그냥 뻥 올라가가지고 보셨죠? 이런 수익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계산된 자리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타점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 흐름에서 정확하게 차익 실현까지 갖고 오는 정말 확실한 수익이다. 그 기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야간 교육 방송에서도 대응 전략 다 잡아드리죠. 자, 요 구간이 우리가 이제 편입했던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고점 상단에서 눌렸을 때 요 바닥 저점을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올라갈 때는 얘가 저항선이었지만은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지지선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망해 보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 날 거래에서 얘가 주가가 밀리고 빠진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손절이라도 하십시오라고 잡아드려요. 다만 주가가 이 지지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앞에 있는 이 정고점까지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거나 또는 얘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지속 관망을 하십시오. 기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행동 강령. 저희 그렇잖아요. 뭐 화재가 나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로 대피하고 막 대피 훈련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야간 교육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 매매를 할 때 과연 내가 어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내가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빠르게 내가 대피를 해야 될지,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내가 그걸 올라타야 될지, 나의 그 행동 강령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주가가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은 또 여기서 또 다른 기준을 또 설정을 해드리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올라갔을 때 전략, 여기서 빠졌을 때 전략 당연히 또 나오겠죠. 계속 야간 교육 방송에서 계속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그저께죠. 사실 여기서 주가가 정고점에서 밀려버렸어요.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프로그램 매도에서 계속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점까지 온 것 같으니까는 우리가 3%, 5%이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50% 또는 많게는 전량 차익 실현을 해서 차익 실현을 좀 하십시오 해갖고 다 털고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주가가 어저께도 계속 바닥을 하회하더니 오늘 얘가 잠깐 반짝거리는 거예요. 장 초반에. 그래서 이거 요 녀석 봐라. 얘가 또 꿈틀꿈틀거리네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역시나 힘이 다 있구나라고 했는데 오후장 들어오면서 얘가 강하게 요 13,600원을 팍 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요 13,600원은 요 앞에 요 정고점을 돌파를 해버린 거죠. 그러더니 그 앞에 있는 또 정고점을 또 강하게 오후장에서 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다시 정고점 돌파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보십시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시간이 거의 1시가 넘어가는 거의 2시가 다 돼가는 오후장 거의 후반부 그러기 때문에 괜히 또 성급하게 또 이렇게 안내 드렸다가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비싸게 사더라도 내일장에서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그때 재편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교육을 받으신 분이 대한광통신 정고점 돌파하네요 그러더니 조금 재편입했어요 이러면서 그냥 띵 이렇게 메시지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제가 교육 받으시더니 이제 개별 매매까지 하실 줄 알고 왜냐하면은 너무 매매를 지금 잘하세요. 교육 받으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교육하시는 건 딱 뭐 없어요. 매매하는 거는 그냥 오로지 기준대로 알려드린 대로 여기서 돌파했을 때 수급이 몰렸을 때 그때 매수하세요. 그 기준 하나만 지키고 또 고점에서 얼마 정도 밀리면은 거기서 매도하세요. 차익 실현하세요. 그 기준 지키고 그것만 하는데도 수익이 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13,600원에 조금 들어갔어요. 굿하면서 이제 저희 방에 이 또 거의 조교 같은 그런 또 우리 케빈님께서 같이 막 서로 이야기도 나누시고 공부도 하고 같이 매매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같이 또 공유하시고 자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오후에 잠깐 들어갔는데 한 7% 지금 수익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점에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지 않아도 내가 기준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된다?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수급이 확 쏠리잖아요. 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돌파를 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급까지 확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요. 야간 교육 방송에서 그냥 아주 제가 여러분들 귀에 피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옆에 같이 진행하는 우리 박현정 아나운서도 제 야간 교육 방송에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기준을 딱 옆에서 같이 보더니 그냥 눈이 동그래졌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큰 눈이 더 동그래져가지고 예. 대표님 이게요? 이상하네. 이게 하더니 이게 신기하네요. 이러기만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점이라는 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 공식처럼 어느 정도는 딱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시는 것, 시장에 대응하셨을 때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차익이 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서 머뭇거리실 이유 하나도 없으시고 나도 대한광통신처럼 불과 몇 거래일? 4거래일. 예, 4월 2일 날 편입을 해서 4거래일 만에 이런 수익 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QR로 야간 교육 방송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야간 교육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 들어보셨고요. 야간 교육방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QR코드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신 뒤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에 있는 양식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링크에 있는 영어 링크 다시 한번 눌러주셔서 교육방에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 계속 전략 영상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며 또 야간 21시에 매일같이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돌파 매매의 기준과 또 차익 실현의 기준까지 정확하게 잡아보시면서 이 흔들리지 않는 시장의 힘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야간 무료 방송, 교육 방송에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 방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데요. 한 대표님, 네, 저희 방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매일같이 이제 무료 교육 방송에서 잡아주시는 종목들이 네.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뭔가 효과가 나오고 이러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해주고 계세요. 네네. 저도 굉장히 놀라운데 이번에도 또 히든 종목 공개를 해주시는데 네네. 좀 궁금합니다. 그냥 단순히 뭐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이미 나누었던 그런 종목군들도 네. 상당히 수익이 좋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좀 배 아프실 수 있겠지만 이 방송을 잘 보시고 야간 교육 방송까지 참여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이 어떤 수익을 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오늘 한번 쭉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DLENC입니다. DLENC.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4월 3일 날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런 어떤 수급의 흐름과 요런 어떤 캔들의 어떤 패턴의 모양과 수급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이 DLENC가 가지고 있는 기업적 펀더멘털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히든 종목에서 같이 한번 일본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란에 대한 재건 사업의 수주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거 이란에서 대규모 정유 공장이라든지 플랜트의 어떤 그런 과거 경험들, 실적들이 앞으로 이란 재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또 원전 시장 진출에 대한 여러 이슈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눈여겨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몇 거래일이에요? 3거래일이에요. 3거래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3거래일입니다. 자, 3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 31.56%. 자, 3거래일 만에 30%, 아까 전에 대한광통신 4거래일 만에 50%. 자, 이런 종목군들이 그냥 저희가 가공해서 만들어낸 수익률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다 갖고 가실 수 있는 수익률이에요. 다만 이 수익률을 내가 갖고 갔느냐 못 갔느냐의 차이는 어떤 차이? 같이 와서 교육을 받으셨냐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 자율적인 매매를 하셨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DLENC 같은 경우에 오늘 흐름 어떻습니까? 참 멋집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딱 캔들이 떴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와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장중에 거의 26% 가까운 아주 그냥 상한가에 근접하는 이런 강한 상승까지. 예. 자, 이런 흐름들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었죠. 자, 여기까지 왔을 때는요, 요 두 개의 캔들 패턴만 놓고 보더라도요, 얘는 상승 장악형 기준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어땠어요? 상승 장악 확인형이 나왔는데 약간 시장의 조정 속에 살짝 눌리긴 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요 OMA의 지지를 탄탄하게 받으면서 오늘 이후 추가 폭등, 어마어마한 수급이 실리면서 예. 이미 이 아래에서부터 여러 패턴들이 나왔죠. 장악형의 패턴, 여기서도 상승 장악형의 패턴, 여기서도 장악형의 패턴. 캔들의 언어 속에서 이미 나는 준비가 됐고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거야, 올라갈래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급에 대한 부분도
앞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강한 수급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신호를 계속 보내줘요. 신호를. 이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신호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고 그 힘의 크기를 딱 캐치하시면은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도 같이 매매에 참여하셔서 이런 수익 만드시는 거예요. 3거래일 만에 31% 이상의. 자, 이런 수익만 있겠습니까?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 배가 계속 아파지실 거예요. 예, 뒤로 갈수록 수익률이 더 커집니다. 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요. 8개월 만에 한 8거래일 만에 8개월 아니에요. 8거래일 만에 한 45% 수익이 나와요. 오늘 상한가까지 갑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아주 멋져요. 예, 그냥 장 초반에 그냥 불꽃 한번 빵 쏘더니 그냥 가서 자리 딱 잡아버립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잡을 수가 없었냐? 왜 못 잡습니까?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캔들 패턴, 음봉이 막 여러 개가 가려져 있지만은 얘는 상승을 나타내는 추가적으로 얘는 상승의 힘이 살아있는 그런 캔들 패턴이고 그게 캔들의 언어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동영상 강의까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교육시키는데 아주 그냥 진짜 혈안이 됐었어요.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막 갤갤거리고 몸 컨디션이 안 좋음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상승까지 어떤 수급의 흐름까지 막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잠재적 리스크들을 이미 회계 결산, 올해 작년 결산에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미 리스크 비용은 이미 다 재무적으로 악재가 다 해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원전이나 어떤 모멘텀들이 가시화가 돼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중동의 어떤 전쟁 이후에 재건 사업의 또 한 축으로도 또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는 실적 모멘텀이 아주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지켜보십시오. 계속. 그래서 여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선정했을 때 그때 가지고 나왔던 캔들 패턴이에요. 근데 그 추가적인 흐름에 있어서 주가가 횡보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장악형 계속 상승 장악 캔들의 언어로 우리가 주가가 계속 추가적인 어떤 반등의 힘을 가지고 갈 때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났다는 거. 자, 그런 가운데 수급의 힘이 뻗어나가면서 오늘은 어떤 흐름까지 상한가까지 안착하는. 얘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지켜보기만 하면. 예, 다른 거 다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 E&A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E&A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6거래일이에요. 6거래일. 자, 54%. 예, 6거래일. 자, 이렇게 짧은 거래일 동안에 이렇게 강하게 뻗어나가는 종목을 잡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사실 이거를 끝까지 그걸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어떤 기술적인 그런 어떤 여러분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진다? 야, 그거 거의 완벽한 그런 어떤 매매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정말. 그렇죠? 과정이 있는. 자, 그러면은 삼성 E&A도 여러분들한테 3월 31일 날 제가 이 히든 종목, 이 방송 히든 종목으로 또 분명하게 안내를 해드려요. 예. 왜냐면은 삼성 E&A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수급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이 됐었어요. 아무래도 에너지 플랜트의 슈퍼 사이클이 이제 기대가 되고 더군다나 자,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2월 달에 3.4조, 그러니까 3조 이상의 수주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가 반도체 산단에 대한 어떤 그런 수주의 흐름들이 어느 기업보다 탄탄하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막 계속 업종이 계속 화랑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반도체 산단의 어떤 증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수주가 일단 삼성 E&A에게 더 같이 집중이 되는 이목이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더군다나 안전자산 선호가 그때는 이제 어땠어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되게 강했죠. 왜냐하면 대외 정세가 불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장이 변할지 모르다 보니 그러면은 안전한 어떤 기업 수주가 뭐 공급망이 훼손될 수 있고 공급망에 위협을 받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어떤 내부적인 관점에서도 안전한 그런 어떤 수주가 확보되어 있고
그런 기업이 좀 더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 더군다나 에너지 정책 수혜주로서의 또 하나의 흐름의 기준 축이 마련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주가는 반드시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야간 교육 방송에서도 요 기준을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예, 요게 고점 돌파, 뭐 저항을 받았을 때는 어떤 흐름을 지켜보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또 돌파했을 때는 어떤 흐름. 자, 그리고 주가가 갭상승 외에 강하게 내려앉았어요. 근데 얘가 되돌리는 기준에서도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얘를 편입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예전에 퀴즈로도 나갔고 뭐 정말 이 캔들 교육까지 다 해드렸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캔들이 이렇게 있고 꼬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몸통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얘가 이렇게 되돌리는 과정이에요. 되돌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체 몸통의 절반 이상 이 꼬리를 돌리면은요, 충분히 우리가 편입의 기준을 잡고 따라가 볼 수 있다. 이런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 교육을 해드리고 나서 캔들 패턴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강한 음봉이 나왔고 되돌리는 흐름이 여기 절반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하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전고점 바로 돌파해버려요.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그런데 잠시 이제 이 저항을 받고 밀리더니 또 강하게 돌파를 해버리죠. 돌파할 때 수급의 힘까지 실어가면서.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지지를 받더니 또 돌파, 그 다음에 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밑으로 여기서 떨어질까요? 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거고 떨어지는 흐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다. 그거는 제가 야간 교육 방송에서 다시 한번 아주 꼼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송 시간이 채 3분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은 또 삼성 E&A와 같은 이런 50% 이상 넘는 6거래일 안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들어오셔야 됩니다. 얼른 들어오셔야 되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히든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좋으실 만한 종목. 자, 어떤 종목이냐면은요. 체코 두쿠버니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최종 본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이 서명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을 가동을 하면서 그 전력 수요에 대한 또 하나의 우리가 또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AI 에너지 수혜주로 완전히 신분이 격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가의 흐름이 그동안 어땠냐면요. 강하게 그동안 끌고 오다가 강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재반등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차트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주가가 강하게 뻗어 올라오다가 지금 이탈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가는 뭔가가 계속 강하게 뻗어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자꾸 눌림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무엇이 터졌어요? 수급이 몰리면서 장악항의 흐름으로 강하게 주가가 돌파하는 기준이 만들어졌다. 자, 이 종목이 또 3거래일, 4거래일 안에 또 50%, 60%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얼른 들어오셔야죠. 자,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고 이 종목의 대응 전략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만드실 수 있는 기준을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간 교육 방송에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이러한 종목 실전 차트 해석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그 시장을 보는 힘을 길러보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을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신 뒤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에 있는 양식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주시면 저희는 교육방에 입장도 가능하고요. 또한 저희 교육방에 입장해서 링크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21시에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방송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도 내일장에 들여다볼 만한 종목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끝나고 10분 정도 더 시간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